안녕하십니까. 미국 남가주 이야기, 줄여서 미남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길. 여러분 솔깃하시죠?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길. 제가 이 컨트를 좀 받고 대충 보니까 제목이 딱 나왔어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길. 땡땡 치고 홈런하고 홈런한 길. 그런데 요즘 대세가 코비드-19, 코로나 사태 이걸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이게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고객과 약속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얼마든지 나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을 때만 손님을 만나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각광받는 직업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에이전트 시험을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공인중개사죠?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선배로서 이렇게 많은 조언과 어드바이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시라도 부동산 에이전트에 관심 있으시면 이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굉장히 제재가 심하니까 라이센스 꼭 따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얼굴, LA의 슈퍼스타. 아호는 반고입니다. 반고 제이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주 보니까 좋아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죠, 그죠? 라이센스가 필요하죠. 네, 당근입니다. 돈도 내야 되고. 네, 돈도 내야 되고.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부동산 라이센스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네. 내가 질문이 웃겼나? 아닙니다. 부동산 라이센스가 라이센스 필요하죠. 네. 라이센스가 이제 부동산 라이센스가 그럼 다 똑같은 줄 아시는데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엄격한데요, 사실은. 네.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그렇죠.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재산 목록 1호를 핸들해주는 그렇죠. 네. 사람이니까. 네, 칼만 안 들었지 의사나 다름없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그렇죠. 의사인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행위, 주로 이제 집이겠지만 또 아니면 상업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종류를 막론하고 네, 그렇죠. 소개를 시킨다든지 보여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조차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 못하죠. 심한 경우에는 빵에까지 갈 수 있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엄하고요. 신원조회도 하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문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가 있는데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로커 라이센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에이전트 라이센스는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액티비티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일즈퍼슨 그렇죠. 세일즈퍼슨 라이센스이고 이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활동을 하시되 어떤 브로커리지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라이센스를 이제 우리가 건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혼자는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류가 이제 브로커 라이센스고 브로커 라이센스 가지고 계신 분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회사를 차리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밑에 이렇게 파악해두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네. 남가주에서 에이전트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저도 지금 조사는 안 해봤어요, 사실은. 이거 무지하게 많다는 건 알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저도 간단하게 정확한 넘버는 아니지만 조사를 좀 해봤는데 한 2007년에 저희가 하우스 마켓 크러쉬 되기 전에 굉장히 많았다가 또 쫙 빠졌다가 요새 다시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연도 9월 기준으로 에이전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취득하신 분이 한 20만 플러스. 와우. 예. 캘리포니아에서? 네, 캘리포니아에.
그다음에 또 저는 놀랐던 게 브로콜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이 또 9만 엔체인지. 그래요. 난 나만 갖고 있는 줄 알았어. 저도요. 저 놀랐습니다. 우리 둘은 브로커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살펴보니까 캘리포니아 전체 레이버 마켓이 한 18.7인가 18.5 밀리언 정도 된대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일을 안 하시는 혹은 못 하시는 언임플로이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거에 비교하면 1% 조금 넘는 그 수준이고 프로페셔널한 잡 가진 그런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시는 분이 한 240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한 뭐 두 개 합쳐가지고 30만이 좀 안 된다고 했을 때 한 10% 정도. 그러니까 뭐 전문직이죠. 네네네. 그 정도 교정도 규모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따기 얼마나 어렵나요? 네. 쉽진 않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쉽게 운전면허 정도 조금 더 어렵겠거니 생각을 하시고 저 때는 쉬웠어요. 네. 막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 아, 들이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만만하진 않고요. 네. 우선 에이전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정확하게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수료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 과목을 들어야죠. 그렇죠. 컴플릿을 하셔가지고 네.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과정이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거가 마치면 그 세 과목을 수료하셨다는 거를 학교에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시험에 시험 응시를 볼 자격이 생기는 거죠. 네네. 본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날짜 그렇죠. 정해서 네. 시험 보고. 그래서 뭐 최소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하셔도 3개월, 보통 6개월 한 번에 패스하신다면 그리고 뭐 대부분의 경우 한두 번 정도 한 번에 붙으시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그게 예. 이제 그 컴퓨터로 시험 보면서 모니터로 저 때는 이제 종이로 봤어요. 네, 종이로 그렇죠. 봐가지고 네. A부터 F타 6가지 네, 해가지고 문제집만 그냥 주입식으로 달달달달 외우면 그냥 답이 엠보싱 찍찍 돼가지고 뭐 이거 답은 이거 진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했는데 제가 럭키한 거죠. 네. 빨리 저기라서. 그 저희 회사도 일단은 그 부동산 학교가 있고 그렇죠. 또 강의도 하시고 뭐 하는데 왜 이렇게들 떨어져요? 그게 일단 에이전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떨어지시는 경우도 계시고 공부를 충분히 안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더 이상 이제 막 답만 외워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컨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셉을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셔야 그래 또 이제 또 길게 가고 또 어쨌든 뭐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내가 그냥 라이센스만 벽에 걸어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실무를 하실 거니까 네. 그래서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그게 좀 제일 챌린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왜 떨어지냐면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그때는 이런 종이로 봤어요. 종이로 봐가지고 그 1000문제, 뭐 900문제 뭐 이런 네. 것 그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하이라이트해서 외우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뭐 하이라이트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답이 이렇게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디지털 시대도 되고 컴퓨터로 보니까 이 수백 개 출판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 솔팅해가지고 그냥 막 믹싱해가지고 툭툭 던져주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저 때도 거의 없었고 제가 브로커 시험 볼 때 굉장히 힘들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언을 드리자면 조금 이렇게 서울대 수석한 사람들 이렇게 마이크 들이다 대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수 없었죠. 지는 과외 안 했나?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진짜 완전히 그 텍스트북 위주로 장사님 말씀드린 대로 fully understand 하면서 쫙쫙 읽어 나가면서 이해를 해야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그 또 비슷한 거를 찍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vocabulary 그죠? 네네, 그렇죠. 이민자들의 애완인데 네. 어휘력이 딸려서 vocabulary를 달달달달 못 이해가 안 되는 거 괄호 열고 한국말로 써가면서 교과서 위주로 문제 위주로 말고 교과서 위주로 네. 열심히 있다 보면 찍을 수 있는 해안은 생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거 맞습니까? 아주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시험 경우는 네. 브로커시지만은 사실 이제 에이전 시험보다도 훨씬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정말 어려워요. 네, 2년 하늘이 노래진다는 그렇죠. 거는 나 거기서 경험했어요. 이게 그리고 뭐 어쨌든 2년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과정이 주어지지만 또 거기다 또 여러 과목을 더 추가로 또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 주변에도 그 뭐 회계사분이나 변호사분이 쉽게 생각하고 책 좀 줘봐 그래가지고 몇 달 공부하시다가 떨어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3시간인가요? 3시간 전 오전에 보고 또 점심 그렇죠. 먹으라 그러고 1시간 주고 또 오후에 3시간 주는데 완전히 그 개미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느낄 정도로 조용하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서 점심시간에 땡 쳤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딱 보는데 노래요. 진짜. 식욕도 없고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이제 브로커들끼리 에이전트끼리 하는 얘기니까 다 아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typically 하루에 어떤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설명해 주시고 네,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됐어요 에이전트가. 됐어요. 네. 네, 그럼 이제 typically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 하루 일과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예. 제가 이제 사실은 하루 일과가 네. 상중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탑 에이전트 레벨이 그렇죠, 있고 예. 보통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있은 듯 없은 듯 네. 뭐 1년에 한두 개 하면 네. 하고 아이고 말이 꼬이냐 이렇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말고 아니면 아닌 이게 말고씩 어떤 그룹이나 가면 네. 이렇게 항상 되게 신기하게 세 분류로 여러 개 구분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학교 생활 옛날에도 그렇고 그렇죠.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중에도 탑이 있고 그냥 뭐 상위 바닥 뭐 하위 그룹 중에서 완전 바닥에 놓이죠. 중간에 눈에 안 아니면 띄는 이제, 그룹. 예, 중간 그룹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부동산 하시는 에이전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또 딱 나뉘는데 오늘 제가 네. 그 티피컬 하루는 그 그래도 상위 그룹 완전 탑도 아니고요 상위 그룹에 계신 이왕이면 탑 해야죠. 네, 한 1, 몇십만 원씩 20% 벌어야지. 예, 네. 1, 20% 안에 10%에 가깝게 그분들의 하루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관찰도 하고 좀 그런 결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티피컬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 아침에 일단 우선 일찍 일어나십니다. 아, 예. 아침이 빠릅니다 보통. 찔리지. 일찍 일어나시나요? 전 늦게까지 일합니다 대신에. 그렇죠. 예. 또 이제 점점 이 그 연식이 많아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게 저 아직 되는데 젊은 거죠. 아침에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아침에 보통 네. 일찍 일어나시고 뭐 어떤 그렇죠. 분들은 6시 전인데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단 일찍 일어나시고 본인들만의 또 루틴이 계신 것 같아요. 꼭 일이 아니어도 어떤 분들은 아침에 간단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명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또 하루를 계획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루틴을 통해 가지고 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이 펌프업 쫙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몇 가지 정도 그게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다 기분 이게 저렇게 좀 정상 궤도로 기분을 올려놓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눈 비비고 출근이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충분히 자기만의 루틴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출근하고 이제 집에서 일을 하시든 회사로 나가시든 출근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 최소한 한 3시간 정도 전에는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9시까지 출근을 9시 출근이라는 게 바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보통 한 6시 정도에는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아침에 가시면은 지금 현재 그 전날 아침 일찍 나왔던 이제 물건들 그렇죠. 마켓을 쫙 보고 어떤 프로퍼리 어떤 매물들이 새로 매일 나왔는지 해야 돼요. 그렇죠. 매일 매일 그거. 아침에 보고 프라이스 트렌드가 어떤지 마켓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거의 분석들을 하시는 걸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꼭 순서는 아닌데요. 이런 일들을 하루에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트랜잭션 뭐 현재 에스크로가 들어가 있다든가 뭐 아니면 오퍼를 넣어가지고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트랜잭션 관련된 일로 또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게 지금 탑 에이전트 일상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나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저는 아침에 참고 잠깐 끼어들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커피 한 잔을 들고 뒷마당으로 가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쌀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바람 쐬면서 정신 차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뭘 할지를 쫙 하고 그러고서 이제 샤워하고 출근하면 이제 하거든요. 네. 옛날에 제가 했던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거의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공통돼요 이게 거의. 저 구독자 여러분 재수 없다고 하십시오. 네, 저도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진행 중인 트랜잭션에 인터랙트하고 그렇죠. 계약이 진행 중인 거에 뭐 이제 서류 작업이라든지 해야 될 문제도 것들 해결해야 되고 체크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랑 통화하고 이런 데 이제 시간을 좀 보내시고요. 그렇죠. 오전이 될 수도 오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 시간을 보내고 네. 또 이제 현재 오퍼가 뭐 이렇게 에스크로라든지 이렇게 진행 중이 아니어도 문의한 저희들 말로 이제 리드라고 그러거든요. 프로스펙트들. 가능성 있는 네, 집을 찾아보는 거 찾아보고 또 분석하고 그 집 뭐 이런 시간들도 보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보여줄
주말이면 또 보여줘야 되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니까 지금 그다음에 뭐 약속 잡을 거 있나 해서 계속 물건들 찾아보고 계속 겟백해주고 커뮤니케이트하고 클라이언트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라 치면 하루 이틀 전에 또 잡아놨던 약속. 그래서 그것들 나가가지고 또 보여주는 것도 돌아다니고 약속이 없으면 아침에 내가 봤던 물건들 요거 괜찮다. 아침에 마켓 돌아가는 것 중에서 몇 개 뽑은 거를 스스로 혼자서 프리뷰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좀 좋다. 그러면 1시간 정도를 점심을 동료나 누구하고도 이제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손님인 경우는 뭐 우리가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사실 10분, 20분 짧게 짬내 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운전해서 먹는 데든지 정말 세븐일레븐과 친구가 되는 핫도그 그것도 차 안에서 막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먹는 게 굉장히 뭐 일주일에 몇 번은 거의 그렇게 점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돌아와 가지고 나가서 보여줬다든지 본 것들 이런 것 정리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또 이제 오퍼를 넣어야 되니까 서류 작업이라든지 주변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 하고 현재 그죠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쭉 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었다면은 손님하고 쇼웨이하고 다시 왜 없는지 또 다시 찾아보고 또 찾아서 그렇죠.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고 또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는 프로스펙팅 뭐 엽서를 한다든지 광고를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광고 자기의 마케팅을 위해서 한두 시간 꼭 할애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액티비티를 하시고 네. 또 그다음에 계속 또 난리지를 익혀야 되니까는 아리클도 보고 새로운 폼 여러 가지 법률 새로 나온 것도 계속 익히고 그러다 보면 한 대여섯 시 됩니다 진짜로. 네. 사이사이에 또 계속 뭐 전화 오고 이메일하고 저 대여섯 시 되면 하루 동안에 또 팔린 거 오늘 하루 동안에 자기의 지역에서 팔린 물건들 어떻게 팔렸고 그런 것들 좀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저녁 때는 이제 또 답하지 못한 하루가 바빠서 답하지 못한 밀려 있는 이메일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한 7, 8시쯤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통 한 6일 정도는 거의 빡세게 달리시는 게 보통의 일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꾸로 저 레이지한 에이전트 일상을 얘기해 드릴까요? 재밌게. 제가 그 에이전트들 놓고 이제 강의를 해요. 사실은 라이센스 따서 이제 막 부동산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그 레이지한 에이전트 일과를 사실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탑 레벨에 있는 것도 물론 강의하지만 자 남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와이프하고 마셔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부부 금슬은 또 좋아요. 가정적이에요, 되게. 여기서 또 갈등이. 그 느긋하게 이제 아침을 식사를 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사무실에 한 9시, 10시쯤 나옵니다. 일찍 출근하시네요. 양복을 저처럼 딱 입고 그래서 제가 그 양복 입은 백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나오시면 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는 아닌데 주변에 그 봤던 선후배들 그런 이제 양복 입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날 뭐 리드 할 거 뭐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신문을 먼저 듭니다. 갑자기 막 한국 떠오르는. 한국 분들은 신문을 정치면을 보면서 정치 얘기를 한두 시간씩 그냥 씹어요. 막 뭐가 어쩌고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된 것처럼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출출합니다. 12시 다 돼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짜장면이나 뭐 포커트 가서 간단하게 그때까지 이제 그 점잖게 서류 가방 들고 다녀요. 그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두 시간 하고 딱히 뭐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당구장으로 갑니다. 당구장 가서 오락가락하면서 담배 몇 대씩 피워가면서 당구장 가서 열심히 뭐 담배 내기, 뭐 겜비 내기, 뭐 당구를 막 칩니다. 요즘같이 해가 빨리 지죠. 한 5시. 그러면 서너 시간 치면 어둑어둑해지면 또 집엔 또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서둘러서 들어갑니다. 그 가방은 이제 차에 있죠. 그래서 딱 밀고 저같이 양복 번듯하게 입고 집에 가서 나갔다 왔어. 그러면 그 눈치 빠른 와이프는 손을 봅니다. 당구에 초크가 묻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뭐 슬로우 그러니까 그 눈치가 좀 빠르죠 배우자들이 요즘 어때 그러면 각종 핑계를 댑니다. 요새 매물이 없어서 내가 딜이 힘들다. 코로나 19 때문에 바이어가 없어서 힘들다. 또 매물이 많을 때는 또 넣으면 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각종 핑계를 대서 1년을 계속 그 모면에서 넘어가다 보면 1년, 2년, 3년 되면 그게 공식적인 라이센스 가진 그 양복 입은 백수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반대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의외로 여러 많아요. 떠오르네요. 어떤 가장 의식이나 이런 어떤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육시킬 때 눈빛을 쫙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눈이 바짝바짝 보고 약간 그 스포츠 선수들 쾌한 얼굴 있잖아요. 요 얼굴 좀 잡아주세요. 요 얼굴 약간 쾌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좀비가 그런데 굉장히 표정 자체가 편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저분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힘들겠구나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정말 절실함과 헝그리 정신이 바짝바짝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단기간 내에 벌고 또 비행기가 한번 그만큼 뜨면 적은 연료로 그 고도에서 날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떨어지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데 그때까지가 제일 힘든데 그걸 잘 열심히 해서 견디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말이 길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깔까요, 우리? 네, 이게 사실은 깝시다. 천차만별인데요. 전 방금 이제 그런 그 상위권 스케줄대로 하면 그렇게 한 10%, 한 20% 내에 있는 분들은 보통 한 10에서 20만 불 정도는 연간 이지하게 가죠. 네, 이지하게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1억 몇천에서 한 2억 얼마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2억 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뒷심이 붙으시면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열심히 파밍해서 마케팅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10만 불, 20만 불은 사실 1, 2년 사이에 벌기 쉬워요. 더군다나 또 이렇게 좋은 멘토가 있고 매니저가 있어서 딱 백업이 돼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주면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탑이 됐다. 네. 상위 거 중에서 탑이다 그러면 뭐 사실은 하늘이 리밋이죠. 저희가 이제 스카이가 리밋인데 50만 불, 100만 불 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라이프가 많이 없습니다만 또 뭐 얻는 바짝 게 물 들어올 때 바짝 그렇죠. 저 벌어서 나중에 또 리타이어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도 가능은 하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말 저희가 부동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브라이트 사이드만 말고 닥 사이드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라이센스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따신 다음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과가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뼈를 때리는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굉장히 빡셉니다. 이게 쉬웠으면 라이센스 딴 사람들이 따죠,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10만 불, 20만 불 벌고 뭐 라이센스만 따면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외에는 전부 다 낙오 하신다 그럴까요? 그냥 좀 그게 눈빛이 안 살아 있었던 그렇다니까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쉐입이거든요. 원만하게 하다 갑자기 시골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 2년 사이에 점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은 승부가 안 내다가 비행기 뜨는 거랑 똑같아요. 4년, 5년 돼가지고 쫙 이렇게 가기 때문에 대부분 요 전에 많이들 포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도 요 전까지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짜장면과 당구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스케줄대로 거기도 많이 있나요? 엄청 많죠. 이 스케줄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게 아닌 것 같아도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힘든 일이죠, 사실.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거 한번 찍어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뼈를 때리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강의하면 원색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그 잘하려 모든 사람이 다 잘하려고 하겠죠, 그죠? 못하려고 뭐 시험 보는 사람 없고, 그렇죠. 뭐 따가지고 뭐 나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 잘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전에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잘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 질문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케줄은 그 스케줄이고 예전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물어보세요. 도대체 뭐 해야 되냐? 아니면 거꾸로 할 게 있어야 하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스텝백 해서 사실은 이것도 비즈니스, 항상 대표님 말씀하시면 비즈니스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든 에이전트 분이 한 달에 10,000불, 20,000불을 번다면 10,000불로 잡았을 때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잡아도 한 30만 불짜리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 투자금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서바이브 할 건지 그런 파이낸셜 플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플랜 어떻게 손님을 잡을 건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기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인지 딱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은 물건을 저희에서 이제 부동산은 물건은 항상 매일 나오는 새롭게 나오는 그 인벤토리 프라퍼리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팔 물건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매일 봐야죠. 그렇죠. 아. 이게 드론을 떼서 드론을 쭉 올려서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 18층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맨날 나오는 내 창고에 뭐가 있는지는 거의 숙지해서 나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렇죠. 들어갔다 인벤토리. 그 물건을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물건을 손님에게 그러니까 손님을 또 그죠. 계속 프로스펙팅을 하고 또 계속 또 마케팅을 하고 리드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렇죠. 연결시켜주는 그거 딱 세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그 인벤토리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결시키는 거 여러 가지 새로운 뭐 법률 여러 가지 폼 비즈니스 프로세스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연결을 손님에게 또 리드 제너레이트하고 그렇게 세 가지 삼박자를 다 그 세 분 한 거는 나중에 또 이제 교육을 하시겠죠.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쫙 그런 노력이 제일 필요하고 그 세 가지가 제일 펀더멘탈입니다. 사실 어떤 비즈니스든. 네. 야 듣고 보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왜 에이전트 험난한 길인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이왕 시험 볼 거 그 후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약간 네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극을 잘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네네. 아무튼 영원한 방고니까 네. 계속 그,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네, 퓨처 에이전트 분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 세일즈가 맞긴 맞는데요. 뭐든 또 인생이 세일즈 아니겠습니까? 청혼하는 그렇죠. 것도 세일즈고 나를 팔아라인데 그렇죠. 모든 게 세일즈긴 하지만 이 부동산은 이 세일즈보다는 정말 이 손님의 이 뭐랄까요 재산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컨설턴트의 마음가짐을 그렇죠. 갖고 매니지먼트 네, 해주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또 잘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셋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를 아니, 어떻게 사실 뭐 장사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만나고 장사장 만나서 부자 되신 분 많잖아요. 네. 뭐 저희 뭐 사서 올려서 또 팔아주고 또 이런 걸 네네.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 해주고 작게 보면 큰 게 보면 뭐 디벨롭먼트 해주고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